안녕하세요. 전주시 찾아가는 금융학교, 저는 강사 박미진입니다. 이번 차시의 주제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회사입니다. 바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친구들은 용돈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 어디에 보관하나요? 저금통? 지갑? 서랍장? 아니면 금고? 아니면 책 사이? 자, 사람들마다 보관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한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바로 집에 보관한다라는 것이죠. 자, 집에 보관을 하면 혹시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위험할 것 같아 하며 마음 졸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또 꼭 도둑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도 돈을 잘 챙긴다고 넣어두고 잊고 지내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요. 어떤 할머니는 딸 시집 보낼 돈 몇천만 원을 고장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잊고 지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고장난 냉장고를 왜 가지고 있어? 하고 고물상에 이걸 팔아버린 거죠.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을 잃을 뻔했지만 그걸 어떻게? 고물상 아저씨가요. 발견해서 다시 자녀들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정말 끔찍할 뻔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책사에 돈 넣어둔 친구들 가끔 오랜만에 이 책 좀 읽을까 하고 책을 꺼냈는데 으악? 여기에 돈이?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 그쵸? 발견할 수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아니었으면 얼마나 아까울 뻔했어.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은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요? 혹은 반대로 돈을 어디에서 빌릴 수 있을까? 또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그쵸?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돈을 지켜주고 모아주고 불려주는 금융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나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까? 나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차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금융활동? 금융 서비스? 계속 금융 하는데요. 도대체 이 금융이 뭔데요? 궁금하시죠? 금융은 한자어예요. 쇠, 금, 융화할 융자를 써서 금은 돈을 의미하고 융은 융통된다, 흐른다, 돌고 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은 돈이 돌고 도는 것을 말해요. 그럼 돈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돌고 도는 것일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어딘가에 맡기고 싶어 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 돈을 빌려서 잘 사용하고 나중에 이자를 더해서 다시 돈을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여윳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 사이에서 돈이 잘 돌고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바로 금융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을 도와주는 회사, 금융회사. 다양한 금융회사 중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회사는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자, 먼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보통 저축, 저금이라고 합니다. 저축, 저금이라는 말은요, 돈을 모은다라는 뜻인데요. 혹시 여러분 돈을 모으는 이 저축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금, 적금처럼 말이죠. 예금은 돈을 예치한다, 예탁한다 라는 의미로 돈을 어딘가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니 너무 신기하죠? 적금은요, 돈을 꼬박꼬박 적립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적립하듯이 저축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약속한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받는 것을 적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큰 돈이 있을 때는 돈을 맡겨만 둬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을, 큰 돈을 모으고 싶을 때는 조금씩 저축해서 돈을 쌓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을 선택하면 좋겠죠. 은행에서 받기로 한 이자는요, 많을까요? 자, 예전에 비해서 이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어 라고 기대하며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있지요. 바로 투자 상품입니다. 오늘 한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치 마법천자문 특집 같기도 한데요. 자, 투자는요, 던질, 투, 재물, 자자를 써서 재물들을 던져 넣는다, 즉 쏟아 붓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현재 내가 가진 재산, 돈, 시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쏟아붓는 것을 투자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주식, 펀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요? 주식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식의 가격이 낮을 때 투자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 내가 사서 갖고 있는 이 주식을 팔아서 살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의 차이로 이익을 얻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시세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시세가 달라져서 차이에 이익이 생겼다. 시세 차익이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다음 금융 서비스는 바로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저축한 돈을 은행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나 자동차처럼 큰 돈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아유, 덕분에 돈 잘 썼습니다 하는 의미로 돈을 사용한 대가인 이자를 함께 더해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주로 저축을 하지만 나중에는 돈을 빌리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벌써 은행 업무로 예금, 적금, 투자, 그리고 대출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이야기할 금융 서비스는 바로 송금입니다. 보낼, 송, 쇠, 금자를 써서 돈을 보내는 것.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에게 용돈을 보낼 때 우리 딸에게 용돈을 좀 보내야겠어 하면서 직접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슝 하고 가서 용돈을 주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바로 은행을 통해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송금입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죠? 더 있어요. 자, 외국으로 여행 가기 전에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돈을 바꿔가야겠죠. 은행에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환율이라는 비율에 맞춰 바꿔주기도 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물건을 은행에 맡겨둘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관 업무. 자, 그리고 새해가 되면요. 빳빳한 새돈으로 세뱃돈 받아본 적 있어요? 맞습니다. 오래된 지폐를 새 지폐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모은 저금통 속 동전들을 지폐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게 화폐 교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비롯해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을 은행에서 낼 수도 있어요. 와, 선생님, 은행에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진짜 많죠? 여러분,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볼래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의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잘 생각해서 채워보고 그리고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1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업무, 보낼 송을 쓴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송금. 2번.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을 바꿔주는 것은? 그렇죠. 환전입니다. 3번. 돈을 맡겨두는 것은? 예탁하다, 예치하다. 그쵸? 이것을 우리 친구들 뭐라고 했죠? 예금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4번 갑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대출. 5번. 동전이나 지폐를 바꿔주는 업무?
그렇죠. 화폐를 교환해준다. 화폐 교환이라고 했고요. 6번. 세금이나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표현이 조금 어렵죠. 공과금 수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7번. 귀금속, 중요 서류 및 귀중한 물건을 맡겨두는 것. 그렇죠. 바로 보관. 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설명 진짜 잘 들었나 봐요. 모두 은행의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훌륭합니다. 최고 최고. 자, 은행 외에도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봤죠? 한 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9,900원 띠링띠링 보험회사. 자, 보험회사는요. 사고나 질병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미리 조금씩 보험료라는 돈을 내뒀다가 실제 사고가 나거나 아픈 사람들에게 보험금이라는 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돈이 돌고 돌게 되는 거죠. 보험회사는요.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또 혹시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까지 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 금융회사는요.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신용카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이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고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당장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갚게 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죠. 또 세상의 돈이 돌고 돌게 되겠죠. 신용카드 회사는요. 신용카드를 개발하고 발급해주는 일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대출, 리스 업무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증권회사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주식 투자, 그쵸?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증권회사인데요. 주식을 사고 파는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곳, 주식회사 아니고 증권회사라는 것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이곳은 금융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펀드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까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체국 역시 금융회사입니다. 편지나 택배 등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처럼 예금, 송금, 보험 등의 금융 업무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죠. 은행이 없는 지역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체국이 없는 지역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도서상간 지역에서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체국이 금융 업무까지 시작하게 되었죠. 자, 이번 차시에는요. 금융이란 돈의 흐름이다. 돈이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들으면서 나는 어떤 금융회사에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지 고민해봤나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잘 관리하려면요. 다양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들을 본인이 필요할 때 꼭 어떻게? 난 이게 필요해 할 때 짠 하고 기억날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